요즘에 대세나 컨테이너 환경,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마이크로 서비스, 데브옵스 이런 형태로 이제 구체화되는 소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라는 건 그 하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환경에 서비스가 올라가고 어플리케이션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전에 마이크로 서비스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모듈식 형태대로 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죠. 하나의 큰 뭉침, 하나의 큰 패키징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면서 지금은 이게 분할이 돼서 여러 개의 단위 모듈로 쪼개고 바운디드 컨텍스트 형태대로 분할이 돼서 쪼개고 이런 형태가 발생이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 스토밍 같은 것도 사전에 해서 그 쪼개는 것에 대한 그 모듈화를 또 이제 개발 형태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패키지 형태로 구성이 됐다가 갑자기 쪼개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통신을 해요.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메쉬, 그물망 형태로 메쉬가 되는 형태가 되죠. 서비스라든가 어플리케이션 단의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장애 발생 요소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거기다 요즘에는 쿠버 클러스터 환경에서 또 컨테이너 환경에서 컨테이너라이징 또 도커라이징 통해서 쿠버 클러스터의 여러 개의 단위 모듈들이 파드 형태대로 막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파드들이 이렇게 탑재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그 복잡도가 과하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운영하는 쪽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개발 유지 보수하는 쪽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개발과 운영을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환경에서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데브옵스의 어떤 태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 서비스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대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빨리 정확하게 뭔가 조치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하고 이런 체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줄기차게 하고 싶은 거예요. 줄기차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장애 발생되면 되게 안 되겠죠. 장애에 대한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리지 할 수 있을까? 장애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고 이 장애가 났을 때 사람의 수작업이 아니라 스스로 셀프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이제 SRE가 태동이 되었고요. 그런 환경을 실제 구체화된 게 이제 구글에서 처음 이제 SRE의 컨셉을 이제 발표를 하고 대외적으로도 이제 공유를 하고 SRE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계속 하나의 일하는 방식, 하나의 기업 문화 형태대로 드라이브되고 하나의 데브옵스의 하나의 핵심 카테고리 형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실제 그 안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또 데이터 어널리틱스도 하는 데 있어서 부지불식 예상치 못한 버그라든가 장애, 이상현상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하고 가는 것도 있고 인지를 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지를 못해서 뭐 이것저것 요청을 하다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회복성을 강화시키는 형태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치가 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걸 가시적으로 내가 안정화시키고 조치할 수 있을까? 또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때 이걸 바로바로 적시에 인지를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조치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쿠버 클러스터 환경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인지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갖다 어떻게 빨리 인지를 하고 조치를 하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SRE, 사이트 릴레이빌리티 엔지니어링 이런 쪽 관점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인지하고 빨리 조치하고 사이트의 안정성, 사이트의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RE는 사이트 릴레이빌리티 엔지니어링, 사이트 신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프라미스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사이트 아니면 그 서버, VM에 대한 가용성이라든가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여러 가지로 했었었는데요. 그 안에서 얼마만큼 이제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이 장애가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되고 내지는 빠르게 조치되느냐 판단하고 사이트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예산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활동인데요. 사이트의 건강함, 사이트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장애도 주입해보고 약간 이상현상을 주입해서 이 형태가 잘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로깅 찍어보고 이상하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저희 스스로의 어떤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데브옵스는 문화와 일하는 방식 측면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데브옵스는 상위 개념에서의 어떤 컨셉추얼한 관점에서 적용을 했다면, 데브옵스에서의 하나의 행동 강령 아니면 행동 지침 흐름 안에서 SRE가 태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브옵스 안에서는 SRE도 있고, SRE도 하나의 축이고, 이제 에자일도 하나의 축이고, 코드를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배포하고 빨리빨리 적용하기 위한 CI/CD 파이프라인, 이것도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과적으로 데브옵스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이고, 그 각각 하위에 버티컬 형태대로 SRE도 있고, 그 다음에 CI/CD 파이프라인도 존재하고, 에자일도 존재하고, 이런 형태가 존재가 되는 거죠. SRE는 데브옵스의 하나의 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데브옵스의 다른 축에 있어서는 CI/CD 쪽에 국한돼서 실제 코드를 갖다가 에자일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정확하게 실제 파이프라인을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로바로 배포를 해서 실제 고객의 요청이라든가 마케팅 요청, 어떤 특별한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고요. 그 전체를 아우르는 에자일한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한 축이 될 수 있고요. SRE는 데브옵스 안에서의 가장 핵심되는 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다 이제 애저 서비스, 애저 플랫폼 다양한 형태대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죠. 클라이언트 또는 뭐 커스터머들한테 서비스 형태대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 서비스도 존재하고, 어떤 특정 플랫폼 서비스도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 솔루션 관점에서의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걸 갖다가 고객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계정을 발급하고 또 환경을 제공을 하고, 이런 형태에서 SRE가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애저 서비스 환경에서 고객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 형태대로 서비스가 제공할 때, 그 위에서 고객의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하건 별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대로 이제 탑재를 하건,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안정성 있게 서비스가 계속 고객한테 제공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SRE 활동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예전 아웃소싱 하듯이 막 사람이 24/365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결과적으로 SRE 활동을 통해서 그런 사전 예측,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자동화된 조치 환경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셀프 힐링 한 체계, 그 다음에 레질런스한 환경 체계를 통해서 사람이 없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자동화될 수 있는, 소위 이제 요즘에는 더 큰 이제 주제로 해서 AI 옵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 체계로 계속 실제 진화하는 체계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애저 서비스 환경에서 SRE 활동을 통한 이제 AI 옵스로 가는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